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2차 시에서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제9조화 교수학습 지도안 1, 2차 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제9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 7차 시와 8차 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제9조화 교수학습 지도안이고요.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제9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음 열기 및 동기 유발을 위하여 음악과 통합 수업을 위해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은 책 밖의 역사라는 영상을 하나 감상하고자 합니다. EBS에서 제공한 자료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북을 치는 사람이 한쪽 무릎을 세운 채 고개를 돌려 다른 연주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악기의 가락에 따라 힘차게 북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그 옆에 장구를 치는 사람은 연주에 몰두하며 어깨춤을 추고 있죠. 피리 부는 악사는 양볼이 터질 듯 부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장삼을 입은 무동이 두 팔을 감아 올리며 오른발을 번쩍 듭니다. 경쾌한 율동감이 옷 주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김홍도는 특유의 선 굵기와 수묵화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금을 연주하는 악사의 왼손을 자세히 보면 줄을 잡은 손에 손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거꾸로 손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것일까요? 이번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든 가운데 두 남자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A4 용지 정도의 크기인 이 그림에서는 모두 22명의 표정이 생생히 담겼는데요. 입을 벌려 탄성을 지르는 구경꾼도 있지만 경기가 오래되었는지 팔베개를 하고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버선과 갓을 벗어놓고 깍지를 낀 채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그는 아마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 같습니다. 오른편에는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신발이 보입니다. 하나는 집신이고 하나는 가죽신입니다. 두 사람의 옷을 보면 앞선수보다 뒷선수가 의관을 제대로 갖췄는데요. 아마도 앞선수는 일꾼, 뒷선수는 양반으로 보입니다. 가죽신의 주인인 양반은 이제 들배지기를 당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밑에 앉은 두 사람은 선수가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넘어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도 역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홍도는 1745년 영조 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무반에서 중인으로 전락한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산수화와 초성화 등 모든 그림에 뛰어났지만 특히 풍속화에서 서민들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풍속화는 예술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일단 우리 음악과 통합 수업으로 봐서는 음악
미술, 체육, 역사, 그리고 복식, 조선시대 복식은 기술적 과정에서 또 할 수 있겠죠. 네, 다양한 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 옛 그림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풍속화는 오늘날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그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그린 단헌 김홍도, 그의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시청해 봤습니다. 재미있었죠?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7차 시와 8차 시입니다. 자, 그럼 성취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좀 빨갛게 중요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취 기준 9험 03-01이고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입니다. 그럼 학습 주제는 교내 행사 참여 및 평하기. 그리고 교과 역량으로는 음악적 소통 역량, 교내 행사에서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소감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자, 이런 영역에서는 소통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내 행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평한다. 여기서는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고요. 교내 행사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게 참여하고 자신의 활동을 반성한다. 네, 여기서는 자기관리 역량으로 신장시킬 수 있겠죠.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뮤지컬 공연으로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평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도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교내 행사의 리허설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한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 모델을 점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에서는 활동 3가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활동에 따른 평가도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평가 1, 2, 3을 제시했습니다. 활동 1에서는 행사 점검하기입니다. 무대, 의상, 소품, 음악, 조명 등을 점검하고 관객에게 행사 진행과 관람 예절을 안내합니다. 활동 2에서는 행사 참여하기, 주어진 역할에 맞게끔 뮤지컬에 참여합니다. 또한 행사를 진행하며 촬영도 하죠. 활동 3에서는 행사 평하기입니다. 교내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나눈다. 행사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을 평하고 또 자기 점검표로 자신의 활동을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평가 1입니다. 실기평가인데요. 모둠별로 뮤지컬 공연을 해봅시다. 네, 이제 모둠별로 채점도구 표현력과 완성도를 나누었고요. 배점 각각 나누었죠. 자, 그러면 표현 영역에서는 뮤지컬 공연에서 대본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 뮤지컬 공연에서 대본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표현할 수 있다.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점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평가 요소의 하나로 완성도를 또 볼 수 있죠. 자신의 역할에 맞게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에 맞게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다.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다죠. 네. 여기 문항에 맞게끔 평가 요소를 교사가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가 요소를 비워둔 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평가 요소는 내가 뭐를 평가를 할 것인가를 넣으면 되겠죠. 표현력, 뭐 완성도, 아니면 또 다른 평가 요소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결과평가 1에서는 7, 8차시 뮤지컬 공연을 최종 평가하고 또한 역할을 맡은 개인의 표현력과 완성도를 채점하고자 합니다. 결과평가 2입니다. 여기선 자기평가인데요. 뮤지컬 공연에서 자신을 평가해 봅시다. 입니다. 네, 채점 도구 문항을 한번 볼게요. 나는 연습과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는 나의 역할과 배역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나는 친구의 행사평을 경청하였다. 나는 친구의 평을 존중한다. 네, 결과평가 2에서는 교내 행사 후 1차 시에서 8차 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점검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행사평을 듣는 자세를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료평가입니다. 뮤지컬 공연에서 다른 모두먼의 공연과 우리 모두먼의 공연을 평가해 봅시다. 네. 그럼 동료평가 1, 2로 나누었어요. 1은 모두먼끼리 협력, 배려하고 연습하고 공연하였다. 모두먼끼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연하였다. 그 다음 우리 모둠의 계획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우리 모둠의 연습과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네, 결과평가 3은 교내 행사 후 1차, 8차 시까지의 학습과 또는 거기에 따른 모둠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 모둠 활동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동료평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평가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동료평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교사평가와 동료평가를 포함해서 성적을 산출하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7차 시와 8차 시의 교수학습 과정은 정리 부분입니다. 정리에서도 1차 시에서 8차 시까지 학습의 결과를 활동지 10을 제시해서 서술형으로 작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평가 1, 2, 3, 4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요.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결과평가 네 번째 결과평가가 제시되는데요. 뮤지컬의 음악 구조와 뮤지컬의 구성 요소를 평가를 하죠. 자, 그럼 활동지 10번 뮤지컬의 음악 구조입니다. 학생들한테 활동지를 제시하고 뮤지컬의 음악 구조를 모둠별로 작성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인데요. 결과평가 네 번째죠. 서술형 평가입니다. 네, 사실 이번 중간고사 과제에서도 똑같이 나갔었죠. 서술형 평가. 문항은 김종목 찾기에서 뮤지컬의 음악 구조를 구별하고 구성 요소를 서술해 봅시다. 그럼 채점 도구는 평가 요소, 배점, 채점 기준이 있죠. 그럼 평가 요소에서 음악 구조를 10점 만점, 구성 요소를 10점. 자, 그러면 음악 구조에는 또 어떠한 요소를 넣을 것인가? 이건 교사가 창의적으로 평가 요소를 만들면 됩니다. 오프닝 넘버, 프로덕션 넘버, 쇼 스토프, 아리아, 커튼콜. 그리고 구성 요소에서는 대본, 음악, 안무, 연기, 음향 등이죠. 실은 이 배점
오프닝 예를 들면 오프닝 넘버 100.2점이고요. 여기 따라 사실 채점 기준을 3개씩 만들면 제일 좋은데 지금 평가 요소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1개씩 정도 만들었네요. 결과평가 산하 모든별 김종욱 찾기의 뮤지컬 넘버의 음악 구조를 구별하는 문항과 구성 요소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문항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각 문항은 2점씩 채점하고 총괄 평가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은 마지막 총괄 평가입니다. 자, 평정을 보겠습니다. 점수, 평정,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를 평정하고 종합적으로 피드백한다. 그러면 80점에서 100점은 상, 급간을 이렇게 나누었죠. 상중하로요. 그리고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에 들어가는 피드백은 어떨까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교내 행사에서 주인공 김종욱을 맡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모둠이 만든 뮤지컬의 표현력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네, 이 학생은 아주 잘한 학생이네, 그죠? 그 다음 중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항, 자신이 공연한 김종욱 찾기의 구성 요소와 음악 구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에 해당되는 피드백은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공연에서 대본을 만들고 모둠의 구성원과 협력하면서 연습하고 공연하였으며 공연을 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에 해당되는 피드백만큼은 활동을 잘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예시입니다. 교수 평기 교수학습 지도안의 마지막 단계인 기록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예시이죠. 자, 그러면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도 교수 평기의 일체화로 만들어진 학습 지도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예시를 5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예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학생과 연관해서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첫 번째 기록 예시 볼까요?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품을 만들고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하는 학생임. 두 번째,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 활동에서 뮤지컬의 구성 요소와 역할에 맞게 참여함. 뮤지컬의 음악 구조에 따라 대본을 구성한 후 실제 공연에서는 주인공 김종욱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함. 다양하게 또 있죠. 자, 그럼 마지막 거 볼까요? 공연한 뮤지컬의 음악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별하고 설명하여 칭찬을 받음. 네, 이렇게 다양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나중에 평을 해줄 수도 있고 기록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법을 위하여 재구조화 문항정보표,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계획, 그리고 수행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 학습 지도안 1, 2차 시 지도안과 7, 8차 시 지도안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 과제인 동영상 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과제는 영상 과제죠. 과제 4. 음악과 교수 학습 지도안에 근거한 본인의 여러분 사진 잘 보입니까? 어디다 배치를 할까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발표 과제는 과제 4의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에 근거한 본인 수업 영상 촬영본 제출이며 배점은 20%입니다. 이미 10월 26일 월요일에 공개를 했으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일은 11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영상은 15분 정도로 촬영하시고 콘텐츠 구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모습이 5분 이상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URL 주소를 제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미라 카톡 아이디 제시가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번 구강에서 사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중학교 음악과 과정중심평가 도움자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중학교 음악,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고등학교 음악, 그리고 늘 여러분들 곁에 두어야 될 참고자료 음악과 교육과정이죠. 교육부에서 만든. 그리고 평가기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음악을 강의 자료에 탑재를 하려고 보니까 탑재 한번 할 때 30MB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평가 기준이 용량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PPT 자료도 강의 자료에 탑재해 두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열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